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박휘락 교수입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미국에서 귀국한 후 수년 동안 잠자던 채널을 활성화한다고 노력하다가 갑자기 중단한 후 아무런 활동이 없어서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작성합니다. 지난해 귀국하자마자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탑재한다는 의혹으로 야심차게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제 영어 채널이 삭제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의혹이 앞선 나머지 채널에 관한 세부적인 행정사항을 잘 정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글 채널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박휘락 안보 세미나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채널은 안보 관련 교육 채널인데 북핵을 비롯한 안보 문제에 관한 교육용 자료를 22개나 올려두었습니다. 번거롭지만 그동안 제 설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박휘락 안보 세미나 채널을 검색하시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 7시경에 5빈 정도로 제작된 안보 관련 교육 내용을 올립니다. 북핵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하되 다른 시사에 관한 것도 가끔 포함합니다. 참고로 박휘락 안보 세미나에 가장 최근에 탑재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번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를 정리해서 설명했습니다. 첫째, 국제 정치가 다시 약육강식의 정글로 돌아왔고, 둘째,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시간 벌기일 뿐이라는 냉혹한 진실을 증명했으며, 셋째, 참수작전의 위력과 그 이면의 한계를 노출시켰고, 넷째, 삼각억제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되었고, 다섯째, 동맹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전 주에는 최근 일부에서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 지수에 의하면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 북한이 31위라면서 좋아하고 있는 데에 대한 진실 규명의 내용이었습니다. GFP는 민간 웹사이트일 뿐 공인된 연구기관이 아니고 평가의 기준이나 평가자의 정체, 규모나 자문 출처 역시 일체 알려진 바 없는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입니다. 비공인 엔터테인먼트 계열의 웹사이트 또는 블로그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보다 우리가 더욱 강하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요. 따라서 이번 주 목요일에는 핵무기를 포함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관한 비디오를 탑재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읽지 않으셨겠지만 핵무기를 포함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는 제가 논문으로도 작성하여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보시려면 목요일 저녁에 박휘락 안보 세미나 채널을 보시면 됩니다만 제가 평가한 바를 간략하게 핵심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평가한 바에 의하면 재래식 전력의 경우 남한과 북한은 100분율로 보면 남한이 100, 북한이 86으로서 남한이 다소 우세하지만 단기전의 경우에는 남한 100, 북한 139로 북한이 다소 우세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제공받기로 되어 있는 해구산이 그대로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미국의 해구산 효과와 북한의 핵무기 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100분율로 보면 남한은 100, 북한은 108로서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는 다소 우월합니다. 미국의 해구산에 제공되지 않으면 남한은 100, 북한은 129가 되어 북한이 30% 정도 군사력이 강해집니다. 더군다나 단기 속결전의 경우에는 남한이 100, 북한이 170으로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70% 더욱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핵무기가 승수 효과로만 작용하는 경우를 계산한 것인데요.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재래식은 비교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고 이 사이트는 더 이상 비디오를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설명에 흥미가 있으신 분은 번거롭지만 박휘락 안보 세미나 채널을 검색하시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